상위 1%가 한 순자산 30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 기준은 훨씬 좀 넘는 것 같습니다. 나중에 은퇴를 하면 연봉 1억 넘는 대기업 부장보다는 훨씬 순현금 흐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부채는 없고요. 카프트를 공개할 수도 있지만은 한 기술주 한 35%, 배당주 한 65%. 미국 주식을 옮겼는데 이게 해보니까 달마다 배당도 나오고 월배당이라는 것도 있고 그 되게 저 나름대로 배당이라는 게 신세계였습니다. 저는 50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. 원래 흑수저로 쭉 태어나서 직장생활 오래 했었는데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라는 거 이루게 됐고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. 어느 정도 이렇게 되니까 막 마치 덤으로 회사 다니는 기분이에요. 계속 다니면 배당 나오고 월급도 계속 붙이면 이건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안 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는 계속 이거는 늘어가는데 월급 받고 남는 돈 태우고 또 배당 나오는 거 태우고 그러면 이거는 계속 늘어나는데 회사를 안 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. 경제적 자유의 기준이라고 하면 본인이 직접 일을 하지 않아도 최소한 이렇게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는 그런 게 경제적 자유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조금 됐는데 지금은 덤으로 즐겁게 회사 생활하는 그런 상태입니다. 사실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한 거는 제가 다니던 회사가 30대 부도가 났습니다.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송파에 있는 회사에 다시 공채를 봐가지고 그 회사로 입사를 하게 돼서 이 송파로 이제 전세로 오게 됐어요. 다가구로 살고 있는데 그 집주인이 건설비를 잘 못 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집이 이제 경매에 넘어가게 됐어요. 그런데도 전입신고를 늦게 해가지고 제가 후순위가 돼가지고 엄청 고민하다가 그냥 이참에 사자. 그래서 저희가 경매 공부도 하고 뭐 순위 이런 것도 따져보고 뭐 밤에 자다가 궁금하면 뻘떡 일어나서 인터넷 뒤져서 공부하고 뭐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하다가 결국 저희가 이제 낙찰을 받게 됐습니다. 제가 이제 부동산은 종부세를 2007년부터 내고 있었고요. 주식으로는 종합금융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. 상위 1%가 한 순자산 30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 기준은 훨씬 좀 넘는 것 같습니다. 부동산은 다가구 하나 있고 평창에 땅을 사놓은 게 있습니다. 둘 다 부채는 없고요. 하는 걸로 한 37억 정도, 주식자산은 6억 좀 안 됩니다. 애들 키우고 이러면서 이제 현금이 좀 빡빡하잖아요.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돼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작년 12월 기준에서 세후 한 260 정도 나왔는데 월세도 있고 이것도 있고 웬만한 회사 부장급 이상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요. 나중에 은퇴를 하면 이제 국민연금도 있으니까 연봉 1억 넘는 대기업 부장보다는 훨씬 순현금 흐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주식 투자는 30대 초반부터 했었고요. 꾸준히 그냥 단타 치면서 제 용돈 벌고 좀 많이 벌 때는 그걸로 뭐 가족들한테 큰 선물도 좀 하고 조금 더 벌 때는 제 차도 좀 뽑고 이렇게 해서 주식으로 그냥 꾸준하게 수익을 내왔는데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 거는 한 50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50 딱 되던 때 회사에서 이제 보직해임 되고 일반 평직원으로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저도 쫄리니까 본격적으로 좀 이제 주식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. 칼퇴가 가능한 시기가 돼서 그래서 칼퇴를 하면서 집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투자금을 좀 불리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 오지에 좀 자원근무도 해서 투자금을 불리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. 시작했을 때는 제가 2018년에 삼성전기를 한 16만 원 고점에 물려가지고 2019년에 쭉 가지고 있을 때 삼성전기를 한 500주 좀 넘게 가지고 있었어요. 그게 시드였던 것 같습니다. 그것만 불린 게 아니고 이제 제 월급도 때려받고 파견 수당도 때려받고 해서 계속 키워온 거죠. 그 해외 파견을 가면서 그 나라가 미국이랑 시차가 1시간밖에 안 났어요. 한국 주식은 이제 밤에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한국 주식을 하는데 좀 피곤하더라고요. 그래서 미국 주식을 옮겼는데 이게 해보니까 달마다 배당도 나오고 월배당이라는 것도 있고 그 되게 저 나름대로 배당이라는 게 신세계였습니다. 한국에서는 사실 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1년에 한 번 배당 받고 또 배당 낭 맞으면 거의 똔똔 대해서 남는 게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배당 낙도 거의 크게 영향도 없고 그리고 뭐 따박따박 분기 배당이라는 것도 사실 한국에는 거의 안 했지 않습니까? 분기 배당 3개월에 한 번씩 받고 또 월배당이라는 것도 우리 처음 그때 봤는데 거기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. 이거 넣으면은 그 다음날, 예를 들어 10만 원을 넣으면 그 10만 원에 대한 게 그 다음날 바로바로 그 다음 달에 피드백이 되니까
이게 모아가는 재미가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부터는 계속 그냥 돈 생기면 때려 박아서 그 숫자를 늘리는 그런 식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. 그런 건 없고 그냥 돈 생기면 쓰자 대신에 제 이제 소비 패턴이나 이런 거는 망가뜨리지 않는 한에서 일단 쓰고 남는 돈 있으면 그냥 거기다가 다 넣는 재미가 되게 좋습니다. 매달 넣으면 그 다음 달 나오고 3개월 있으면 또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늘려가는 재미가 굉장히 좋더라고요. 꼭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배당 투자만 하는 건 아닌데 이거를 열심히만 하면 크게 문제가 없겠다 그런 마음은 좀 생겼습니다. 커트를 뭐 공개할 수도 있지만은 한 기술주 한 35%, 배당주 한 65% 그렇게 정도 하고 있습니다. 한 번도 진짜 믿거나 말거나 제가 진짜 수익률 계산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미국 주식을 하면서부터는 수익률 개념보다는 주식수를 늘려서 배당을 더 늘리자 이런 컨셉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저 지금도 제 수익률을 몰라요. 근데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니까 S&P 500보다는 조금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, 수익률이. 2022년, 23년 하락장에서는 제 포트가 좀 방어적이라서 그때는 좀 좋았는데 2023년에 이렇게 이제 S&P 500이 M7에서 치고 올라갈 때 제가 조금 확실히 수익률은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. 사실은 제가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갑자기 큰 금액의 부동산을 경매로 떠안게 됐지 않습니까? 2007년에 제가 그때 이제 10억에 샀는데요. 그때 제 자산은 한 2억이었어요, 순자산은. 8억이 빚이었고요. 그때 이제 대출이 은행에서 안 나와서 새마을금고 대출을 받았거든요. 새마을금고에서 경매 잔금 그 대출을 받았는데 고금리였어요. 근데다가 또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10억 주고 산 게 7억 넘게 빠졌거든요. 청산하면 마이너스 1억이 넘는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빚을 좀 청산하고 나니까 거의 남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부동산을 투자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더라고요. 굳이 이렇게 무리해서 레버리지를 쓰고 이럴 생각 자체를 못했던 것 같아요. 100만 원, 200만 원도 주식은 가능하잖아요. 그래서 그걸 좀 모으고 한 주씩, 두 주씩 늘려가서 이렇게 키우는 거는 주식은 가능했었는데 그때 따로 뭐 이렇게 빚 갚고 애들 키우고 해서 어떤 목돈을 만들어 부동산 태우기는 당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어요. 제가 또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었고